원봉초등학교 6학년 4반 친구들 반갑습니다. 저는 육소정 교생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사회 2단원 두 번째 주제인 근대국가 수립을 위한 노력과 민족운동 단원의 두 번째 주제인 자주독립국가의 선포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영상이니까 끝까지 열심히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자주독립국가의 선포가 제목이니만큼 자주독립의 의미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자주독립이라고 하면은 먼저 자주라고 하면 남의 보호나 간섭을 받지 않고 스스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독립이라는 것은 다른 것에 속하거나 의존하지 아니하는 상태죠. 즉 자주독립국가라는 것은 다른 나라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주권을 행사하는 국가입니다. 즉 우리나라의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선포라는 것은 세상에 널리 알리는 것인데 자주독립국가라고 전 세계에 널리 누가 알렸을까요? 그 당시 조선의 왕이었던 고종이 그리고 다른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자주독립국가임을 다른 나라에 널리 알리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자주독립에 대해서 왜 관심을 가졌을까요? 이것은 이전에 사회 시간에 배웠던 역사적 사실로부터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병인양용인데요. 프랑스의 군대가 우리나라 강화도를 침입한 사건이죠. 그리고 이것은 미국이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강화도를 침입해서 전쟁을 일으켰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일본이 통상수교를 요구하면서 우리나라에게 통상수교를 요구했던 운요 사건이고, 이것은 운요 사건으로 인해서 체결이 되었던 강화도 조약입니다. 이렇듯 보면은 우리나라를 둘러싼 프랑스, 미국, 일본부터 해서 여러 열강들이 우리나라를 침탈하기 위해서 호시탐탐 이렇게 노리고 있었어요. 이로 인해서 이렇게 열강들이 우리나라와 통상수교를 하면서 어떤 명분으로 접근을 했냐면, 너네 나라 조선은 아직 근대화가 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가 근대적인 나라가 될 수 있게끔 도와주겠다. 그래서 우리 수교를 맺고 왕래를 하자. 이렇게 접근을 했는데, 우리나라는 스스로 근대적인 국가로 발전할 수 있다 라고 하면서 자주 독립국가를 외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자주독립을 위하여 노력을 하였을까요?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개혁을 추진한 것입니다. 이 개혁은 가보개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활동으로는 독립신문을 발간하고 독립협회가 활동을 하는 것으로 자주독립에 대한 의식을 일깨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고종이 대한제국의 수립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활동을 통해서 자주독립을 위한 우리나라의 노력을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첫 번째 개혁의 추진부터 알아보도록 합시다. 먼저 개혁이라는 것은 사회의 정층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 고쳐나가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개혁의 이름은 가보개혁인데, 이 가보의 뜻은 이 가보년인 1894년에 시행되었다고 해서 가보개혁입니다. 이렇게 그림과 같이 여러 이렇게 관리들이 모여서 가보개혁을 추진하였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가보개혁의 내용을 살펴보면 노비제를 폐지하였습니다. 이전에 조선시대는 모든 인간들이 평등하지 않고 이렇게 노비들이 있었죠. 계급이 있어서. 그래서 이런 주인들의 말을 들어야 되는 노비들의 삶은 참 이렇게 고달팠는데,
이런 모든 인간은 평등하지 않고 이렇게 계급이 있다는 이 노비제의 사상은 근대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적합하지 않다는 측면에서 노비제는 폐지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과거제가 폐지가 됩니다. 과거제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 조선시대에 관리를 뽑는데 시행되었던 시험입니다. 과거제는 유학, 즉 유교를 기반으로 한 학문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근데 이 유학이라는 것은 근대적인 학문과는 맞지 않기 때문에 이 과거제 또한 폐지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이전에는 조혼이라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조혼이라는 것은 이렇게 어린 나이에 결혼하는 풍습인데요. 이 어린 나이에 이렇게 일찍 결혼하는 것은 맞지 않기 때문에 조혼이 금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개혁들이 추진이 되었냐 하면 단발령이 시행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남자들도 머리가 길게 해가지고 상투를 이렇게 틀었잖아요. 머리 헤어스타일을 하고 다녔는데 이제는 머리를 짧게 자르는 단발령이 시행이 되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도량령이 통일되었습니다. 이렇게 뭐 쌀이나 곡식 같은 거를 곡식의 양을 측정하는 이런 도구들, 측정하는 기구들이 통일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독립신문의 발간과 독립협회의 활동을 설명하기 전에 좀 배경을 설명하자면, 일본에 대한 이 시기는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한 영향력을 더욱더 크게 행사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러자 이 고종의 부인인 명성황후가 러시아를 끌어들여서 이 일본의 침략에 대해서 대항하려고 했어요. 그러자 이 화가 난 일본은 이 명성황후를 시해버립니다. 이렇게 죽여버리는 거죠. 그러자 이 사건을 을미사변이라고 하는데, 을미년에 일어난 변이라고 해서 을미사변이라고 해요. 그러자 이 고종이 이렇게 일본에 의해서 자기 부인이 목숨을 잃는 것도 보고, 그리고 일본의 영향력이 점점 더 커지는 것을 보자 여기가 어디냐면 러시아 공사관인데, 우리나라에 있는 러시아 공사관인데, 대사관 같은 거 공사관인데 여기로 이렇게 피신을 가버려요. 이것을 러시아 공사관으로 파천, 난을 피해서 이렇게 도망갔다고 해서 아간 파천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고종이 아간 파천을 단행하게 됩니다. 그러자 여기 일본이나 러시아, 독일, 영국 이런 서양 열강들, 그리고 일본은 더욱더 우리나라에 대한 이권 침탈을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걸 본 많은 백성들이 우리나라에 대한 자주독립 의식을 일깨우게 된 거죠. 이 시기에 이렇게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고, 이 시기 이 할아버지 서재필이라는 사람이 젊었을 적 서재필이 독립신문을 창간하게 됩니다. 문신입독이 아니라 이렇게 오른쪽에서 붙어서 읽어서 독립신문이에요. 이렇게 독립신문을 창간하게 되는데, 이것은 최초의 한글 신문이자 영자신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신문을 읽을 수 있게, 그리고 외국인들도 외국인들도 영어로 쓰여져 있으니까 우리나라의 사정을 잘 알 수 있도록 해서 관리들의 잘못까지 비판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독립협회의 활동을 살펴보자면, 독립협회는 독립문을 지었어요. 이 독립문은 자주독립의 의지를 널리 알리려고 예전에 청의 사신을 맞이하던 자리에 세운 문입니다. 그리고 독립협회는 어떤 활동을 했냐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의견을 주고받는 만민공동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이거는 실제 사진인데, 만민공동회는 지금의 집회와도 비슷한 것이에요. 특히 러시아의 내정 간섭, 러시아가 우리나라의 정치적인 간섭을 하는 것을 막고 서구 열강에, 그리고 일본의 이권 침탈을 비판하고 바로잡으려고 하였습니다.
만민공동회였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고종이 대한제국을 선포하게 됩니다. 여기는 환구단이라는 곳인데 이곳에서 고종은 황제 즉위식을 열고 나라의 이름을 대한제국으로 바꿨습니다. 즉 여기 고종이 있네요. 그리고 옆에는 그의 아들 순종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대한제국 황제의 나라이므로 자주 독립국가이다. 이렇게 전 세계에 알리게 되었습니다. 대한제국은 세계 만국에 공인되어 온 바 자주 독립하는 제국이니라 이렇게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개혁도 단행을 하게 되는데 근대적인 기술교육을 해서 의학교, 상공학교, 외국어학교를 세웠고 양전사업을 실시해서 세금을 걷어서 국가 재정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금융기관을 은행을 세웠고 그리고 의료사업까지 단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자주 독립국가의 선포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죠. 개혁, 가보개혁을 추진한 것을 알아볼 수가 있었고 독립신문의 간행 그리고 독립협회의 활동까지 알아보았습니다. 독립협회는 두 가지 활동을 했죠. 독립문을 세웠고 만민공동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대한제국의 수립을 고종이 선포하는 것으로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